3월 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오후 7시 반에 당산동 미래경영연구소 사무실에서 이 미래경영연구소 뉴스 브리핑 회원 총회와 또 2부로 탄핵 이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 강연을 하겠습니다. 1부에 간단히 30분 정도 회원 총회를 하고요. 2부에 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에 한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헌재가 내일 3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가 애초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보다는 좀 늦게 어제 이틀 앞두고 발표했는데요. 아마 지금 탄핵을 저지시키겠다 또는 탄핵을 인용시키겠다고 두 세력이 오늘 저녁부터 아마 밤을 새워서 할 겁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헌재 앞에는 양 세력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점점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는 불구대천의 원수 같은 언급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헌재는 내일 11시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지목된 5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이 각자의 입장이 어땠고 마지막 주문으로 탄핵을 인용한다 내지 기각한다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각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요. 헌재는 내부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27일 마지막 변론 이후에 여러 차례의 평의를 해서 어떤 결론으로 간다라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냥 밖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마지막 아침에 모여서 선고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재의 이 탄핵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5번째 TV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V 중계로 전해질 건데요. 전체적으로 탄핵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의 그 5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들을 쭉 밝힐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주문 판결은 12시를 넘겨서 12시에서 12시 한 반쯤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역사상 최초의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하면 곧바로 대선이 벌써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5월 9일로 화요일로 잡히게 되어 있다. 즉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인해서 벌이되었을 때 다시 하는 선거는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그럼 60일을 꽉 채운 날이 5월 9일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를 하게 될 거거든요. 탄핵이 인용된다 하면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은 주문을 읽는 순간 곧바로 대통령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짐을 싸서 청와대를 나와야 되고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행이 계속 대행 역할을 해갈 건데 황 대행도 박 대통령 탄핵 발표 이후에 행여나 인용으로 발표된다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 하는 입장을 곧바로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시간을 끈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잖아도 나라가 어지러운데 대행이 또 출마한다고 다시 꽃배기 대행을 세우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본인 스스로 국정 운영이 매우 지금 엄중하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판단할지 본인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또 승복을 하지 않고 서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탄핵 인용하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매우 잘못되고, 솔직히 오늘쯤 박 대통령이요, 탄핵 하루 전쯤에 본인이 만약에 하야를 하지 않는다면, 탄핵 결과를 보겠다면 박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발표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본인이 존중을 하겠다. 그리고 내 지지자든 아니든 하나로 갔으면 좋겠고, 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겸허하게 국정을 운영하든지 집으로 가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하고 이야기를 해서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기획해서 엮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집회의 성격은 점점 커졌고 또 점점 강경해지고, 이제는 체포되는 사람이나 다치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일 본인의 탄핵이 발표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상시켜서 저항하라고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충돌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 양심 있는 세력,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원로나 지도자는 없습니다. 전부가 국민들을 미쳐서 날뛰도록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겠다라는 사람이 빨리 상대방 쫓아내고 내가 유리할 때 이 사단이 벌어진 바람을 타고 곧바로 대통령 해 먹자고 촛불 들고 빨리 탄핵 인용하라, 하야하라고 대중을 선동하지를 않나. 대통령이 엮였다고 기획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나. 솔직히 둘 다 대통령을 했어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김종인 전 대표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은 인종, 임금의 표현을 빌어서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병자호란 때 오늘 조선일보가 칼럼을 썼는데요. 청나라 군대가 침입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임금은 이틀 만에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고, 국경에서 이 청군이 넘을 때, 국경을 넘을 때, 즉 이 압록강을 넘을 때 봉화로 서울에 알려야 될 책임자는 정부 내에 소동이 일어날까봐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47일 만에 주전파와 항복하자는 항복파가 둘이 싸우다가 항복파가 이겨서, 그때도 최명길이네요. 최명길이 주도해서 삼전도, 저 송파에 가면 송파 삼전동 있잖아요. 거기 제가 이거 비석 봤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이 삼전도 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산성, 성남의 남한산성에서 거기 다리를 틀고 있다가 아무도 국왕을 구하러 출동을 안 했습니다. 가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이 군대가 있었지만은, 군대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족보상으로, 호적상으로 군인들이 있었지만은 또 전국에 수많은 병마절도사도 있고
관찰사도 있고 현감도 있었지만은 누구도 임금을 구하러 남한산성 밑에까지 가서 용감하게 싸우지 않았고, 남한산성에 갇혀있던 임금 이하 주요 가신들은 일부만 싸우자 하고 나머지는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스스로 제발로 내려와서 식량도 부족했고 고생이 말할 바가 없겠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청나라 이 황제라는 인간 앞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랑캐라 부르던 여진족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여러 번 조아렸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에는 때는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일본한테 항복은 안 했습니다. 항복함으로써 속국의 지위를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조가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 말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조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군주가 이렇게 혼몽하여 이 모양이니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즉 망할 조건을 다 갖췄어. 임금부터 백성까지, 위에서부터 싸그리 썩어서 밑에까지 망할 조건이 갖춰지니 나중에는 누가 와서 저절로 주워 먹는 거죠. 제국주의 시대에 망한 나라를 누가 안 주워 먹겠습니까? 잡아다가 노비로라도 뿌려먹죠. 자, 우리가 일제에 일본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지금도 민족주의적으로 무슨 친일파 청산 어쩌고 하는 인간들 많은데요, 일제 때도요 저절로 망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낭인 한 8, 90명이 그 민비를 시해할 때 건달들 8, 90명이 조선의 궁에 쳐들어가서 방마다 뒤지면서 왕비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서 토막을 내고 불을 태우는데 조선의 궁을 지키는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그리 됐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모군란 때 올해 신식이 군대니 구식 군대니 하면서 쇼하는 의장대 사열이나 하는 신식 군대 조금 만들어 놓고 구식 군대한테는 오랫동안 몇 달을 월급을 안 줬습니다.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월급이라고 나갔는데 쌀 반, 돌 반, 아니 쌀 3분의 1, 돌 3분의 1, 흙 3분의 1이었습니다. 그거를 받아든 군인들이 붕괴를 해서 군란을 일으켜서 왕비가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군대 해산을 시켜버리죠. 반란을 일으킨 군대 잡아다가 쫓지고. 그러니 그 다음에 일본군 건달이, 일본 군도 아닙니다. 일본은 군인을 안 썼어요. 일본인 건달이 한국인 앞잡이를 세워서 왕비를 궁궐에 가서 얼미샤비인자 그러죠. 죽이는데 한국군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일본이 봤을 때는 저기는 군인 한 50명만 보내면 대포 한 방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에 붙어먹어서 아간 파천하고 어쩌던 이완용이가 이제는 앞장을 서서 스스로 친일파가 돼서 칠레에서 친일로 바꿔서 이완용 이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잡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귀족 대우에서 논밭이나 많이 좀 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고 왕도 하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외적이 저절로 그냥 앉아서 접수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 무너진 병조호란 9년 전에 정묘호란, 그때 청나라가 아닌 후금으로
여진족이 쳐들어왔지요. 이렇게 한 지역에 이 수장을,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수장을 잡았는데, 이 여진족 왕자 한 명이 이 두 수장의 마누라들을 첩을 막사 안에 가다 놓고 희롱을 했고, 이동할 때는, 그러니까 말에 현감쯤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에 고삐를 잡고, 이 청나라 왕자라는 놈이 밤사이에 다 유린을 한 자기 마누라나 첩들을 말에 태워서 남편은 말을 끌고 갑니다. 참 나라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말고비를 잡고 가면서 이 더러운 년아 이렇게 하니까 말에 탄 마누라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니는 뭐 했는데 내가 이리 되더라. 자, 이게 나라 꼬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년 뒤에 1951년에 중공군이 일사후퇴 이후에 밀고 내려왔을 때 중공군 100명이 국군 수만 명이 이렇게 후퇴하는데 미리 고개를 차단해서 이렇게 기관총 몇 방 쏘니까 그 수만 명이 다 도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으로 빗자루 쓸듯이 국군을 살상하는데 10,000명 가까운 병력 중에 총을 들어서 응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다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두 패거리로 나누어서 촛불이니 태극기니 들면서 몇 달을 이 짓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짓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가 나면 또 온갖 짓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위기 때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 나가려고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교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 우리끼리 적대감이나 정오가 이렇게 큰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방망이 들고 횃불 들고 야 이 떼놈들아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쯤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왜 설득이 어떠니 왜 동의를 받지 않으니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에 둘러싸인 이 한국이 동맹으로 만만하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을진데 이 짓거리를 하면서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가고 중국은 대한민국 알기를 호구로 보고 북한은 이미 한국은 팽개치고 미국을 상대하겠다 하고 자, 나라 꼴이 경제나 안보가 다 무너져 가는데 어디 하나 국민 위해서 몸 던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이 다 무너져 가는 나라에 난파하는 배에 키를 잡아서 선장해 먹겠다고 이것도 털어먹을 것이 있는지 날뛰는 인간들만 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